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 4편 인적자원 관리, 우리 인사행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죠? 37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인사행정 틀을 한번 해오시면 우리가 채능사, 채용 능력발전, 사기관리, 분종 접기원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시 외웁시다. 채능사, 분종적 기원, 사람을 채용하고 능력 발전, 사기 관리하고. 자, 이거 잘 되기 위해서는 분류, 종류, 접근 끝, 기관, 원칙이 필요하다. 채능사, 분종적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용에서는 다시 사람을 모집하고 계획하고 모집하고 선발한다. 계획, 모집, 선발. 능력 발전이나 개발 관리에서는 직교 평경, 사기 관리 또는 유지 관리에서는 노상 방기. 다시 뭐라고요? 노상 방기 됐습니다. 아까 유튜브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맨 앞에 있는데 거기 밴드에 가시면 그래서 제 이름을 치면 그 이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그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카톡 아이디로 저도 아이디 잘 기억 못하겠는데 그죠? 정가이드인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다 외웠는데 여러분도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계획, 모집, 선발, 직교, 평경, 노상, 방기. 자, 공직 분류, 계급제, 직위 분류제는 너무 중요하고 그죠? 개방형, 폐쇄형. 우리 3월달 시험에 계급제, 직위 분류제 봤었죠, 그죠? 자, 공직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직종, 직군, 직급. 다시 뭐라고요? 직종의 개편, 직군직렬의 개편, 직급체제의 개편. 그래서 밑에 내용들은 나중에 보고 접근법은 맨 끝에 있는 전역다, 전략 SHRM의 전점 밑줄, 역량, 다양성 이거는 다 A죠. 그죠? 좀 최근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우리 전역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인사기관, 인사혁신처 B 해주시고 체인지 에이전트 답만 기억하시죠? 체인지 에이전트의 미국식 OPM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인사 환경 변화에서는 우리 이제 이렇게 정세민지 포다 저조고 양인 것보다는 밑에 대대적 환경 변화 별표 우리 남성 차붐이 아니라 무슨 차붐? 여성 차붐. 외워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여성 차붐. 자, 여성은 50% 체크. 50% 이상 되는 여성 공무원. 차는 차세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MZ세대라고 그러죠. 그죠? 차세대, MZ세대. 그 다음에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다시 뭐라고요? 베이비붐의 본격 은퇴. 그래서 최근에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넣어놨죠. 그죠? 20대 이하가 12%. 이것도 2021년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그죠? 30대가 29%니까 대략 약 한 40%가 지금 30대 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밑에 작년 건데 자 보세요. 맨 끝에 5년 새 2배 이상 증가됐다. 그죠? 5년 재직 공무원의 퇴직자가 5년 새 2배 이상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죠? 그래서 최근에 MZ세대들이 많이 공직을 이탈하고 있다는 거 있습니다. 그죠? 자, 자, 무조건 답안지에 써야 될 건 뭐라고요? 여성 차붐.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서론 답안 쓰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직사회는 공책역이죠. 그죠? 공정, 책임,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 이런 식의 논법이 있고 여기 나와있죠. 그죠? 최근 여성 차붐이라는 그죠? 무슨 환경 변화? 인사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논의해 보겠다. 이런 식의 저는 이제 후자 쪽을 좀 강조해서 쓰는 편이다. 후자 쪽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래서 3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역다가 나와 있습니다. 전략, 역량, 다양성. 전략은 07년인가요? 08년에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렇고 역량은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A. 특히나 영양은 거기 있는 그 NCS 영양 채용의 능력 발전에서 거기 속지 임용제, 영양 채용이죠, 그죠? 속지 임용제 그리고 영양 평가 요 두 개가 따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전략 인적 자원 관리는 그래서 SWOT 미비전을 하고 체능사, 전략적 채용, 전략적 능력 발전, 전략적 사기 관리로 언급하시면 되겠고 역량은 외행성 척계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역량 채용, 역량 교육, 역량 평가, 역량급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다양성 관리는 우리 내외장, 내적 다양성, 외적 다양성, 장소적 다양성. 그래서 이제 각각 다양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 밑에 보고 협의로는 대표 관료제지만 광의로는 여기 이제 복리후생의 다양화하고 근로시간의 다양화, 되게 중요하죠? 근로시간의 다양화, 재종 파탄 선교, 재량 집중 파트 탄력 선택 교대 근무. 자, 스마트워커를 좀 많이 쓰실 분들은 장소의 다양화까지 해서 협의적 관점과 광의적 관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됐습니다. 역량하고 다양성 관리는 다양성은 지금 인사조직에서는 벌써 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죠? 행정고시에서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의의 자원 기반 관점은 그냥 희소 데모 특비 됐습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데 여러분도 앞으로 이러한 인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인간화 꼭 한번 써주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답안지에 뭐 공무원을 위해 그죠? 뭐 인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런 조금 수필식 답안을 쓰지 마시고 뭐의 인간화? 노동의 인간화. 다시 뭐의 인간화? 노동의 인간화. 노동의 인간화. Humanization of Labor.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아니면 옆에 있는 Quality of Work Life. 이른바 직장 생활의 질이라고 하는 요 학문 단어 다시 뭐라고요? 노동의 인간화 아니면 직장 생활의 질. 노동의 인간화는 약간 이제 좀 좌파 느낌이 나와서 싫어하는 선생님이 조금은 있어요, 그죠? 근데 Quality of Work Life는 2000년대 초반에 이 자체가 대학 모의고사 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QWL 풀네임 쓰지 마시고 QWL 알았죠? 특징이 뭐라고요? 개주공안 인사관리가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되는 거다. 이렇게 요거 꼭 적어주시고 좀 넘어가시죠. 인사 철학인데 우리가 역관 실적은 시험에 나왔지만 뭐 너무너무 기초 개념이라서 아예 암기노트에 안 넣어놨고요. 대표 관료제는 이것도 A입니다, 그죠? 지금도 뭐 다양성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대표 관료제가 한국 인사행정에서 엄청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대표 관료제 놓으면 킹슬레이, 클란츠 체크 2명 학사에는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죠? 자, 반영이라면 비례대표 체크 무슨 대표 클란츠는 비례대표죠, 그죠? 그래서 이지의 양, 그죠? 그 다음에 저소세다. 저소득층도 우리나라의 계층이고 그리고 세터민하고 다문화 가정도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지의 양 저소 다시 이지의 양 저소까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 알았죠? 세터민하고 다문화주의는 인사조직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포함시켜야 될 사회 집단은 하나만 대봐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해야 된다. 자, 쟁점은 제4회와 순서대로 하면 이제 역차별부터 해야 되겠죠. 들어갈 때는 무슨 차별의 시비가 있다? 역차별의 시비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롤즈의 사회 정의론으로 끌어와가지고 어떻습니까? 무슨 원칙을 침범하지 않으면 돼요? 기회균등을 침범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밑에 뭐 추가 모집을 해도 되고 비율이나 직종을 해도 되죠. 뭐 이게 기능주의적 관점이라서 이제 장애인들이 싫어하게 한다는데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그 장애 유형별로 할 수 있는 직종을 좀 많이 뽑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적게 뽑는 그런 식으로 그것까지는 가지 마시고 롤즈의 사회 정의론 체크해 주시고 자 제4회화는 우리가 사회 구성주의로 극복합니다. 그죠? 사회 구성주의 그리고 채소 비율 체크 23%죠. 그죠? 채소 비율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4급은 지금 23%인데 21%인가 그런데 고공단은 여러분 8%거든요.
여성 공무원들이. 고공단 지금 20%를 채워주자 하는데 이 강력한 논구가 뭐라고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20%를 넘어가면 무슨 대표성이 나타난다? 적극적 대표성이 나타난다는 경험적 연구가 있기 때문에 최소 비율 유예가 그 맥락에서 노는 거고, 사회 구성주의는 사회적 의미가 바뀌게 된다면 재사회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두 개는 무조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화인사기관은 독합집, 최소한 게 뭐라고요? 독립성, 합의성, 직권성. 요 세 개 기억하기 귀찮으면 여기 좀 밑에 독립합의형 동그라미, 비독립 단독형 동그라미, 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고, 한국의 인사행정기관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 자, 국무총리 소속 밑줄, 그러니까 비독립 단독입니다. 비독립 단독의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독립 단독의 장점은 리더십, 그렇죠? 신속. 단점은 이제 합의하거나 신중하는 것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청심사위원회, 요거 중요합니다. 준사법적 기능을 하는 소청심사위원회 기능이 여기 있으니까 공무원의 권익보호가 전혀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미국은 독립규제위원회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실적주의보호위원회가 대통령 밖으로 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권익보호가 가능하다는 거죠. 행안부는 그냥 참고사항만 봐주시면 되겠고, 지방 요거 체크, 그죠? 조직 체크. 그래서 이제 원바디라는 얘기가 논다는 거죠,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인사혁신처 기능하고 행정안전부 기능이 합쳐지는 건 맞죠, 그죠? 지방 기능은 떼내버리고, 그죠? 그래서 인사개혁 이꼴 무슨 개혁이죠? 조직개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사개혁 따로 하고 조직개혁 따로 하니까 원바디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가장 협조가 필요한 조직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행정안전부, 알았죠? 법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는 법제처를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미래 방향에서는 미국식 OPM 별표 짝, 우리나라 인사혁신처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라고요? 미국식 OPM입니다. 대통령 직속 밑줄 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MSPB, 대통령 밖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밖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청심사위원회가 공무원들 권익보호 안 지죠.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 배웠죠? 우리나라의 고충심사위원회는 누가 그 기능을 대신해요? 소청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 기능을 대신하니까 공무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공무원 조직 안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돼요? 밖에 있어야 되는데 밖이기 때문에 미국식 우리 독립합의형인 MSPB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노사관계까지 언급해 주시면 연방노사관계청을 통해서 같은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는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시 OPM하고 MSPB가 정답이다. 자, 밑에 계급제, 직위분류제 옆에 비교 펴봅시다. 체능사로 돼 있죠, 그죠? 자, 직무 중심이냐, 스페셜리스트, 사람 중심이냐, 저널리스트. 요런 기본 모형이고, 개방형, 폐쇄형. 자, 인사관리의 과학화, 직무분석, 직무평가 안 한다? 한다. 인사배치가 경직적이다, 소극적이다. 순환보직을 한다, 배치 전환이 적극적이다. 여기는 이꼴잡, 이꼴페이. 여기는 생활급, 연공급 위주다. 신보장이 약하다, 강하다. 이거 놓으면 무조건 항상 무슨 수렴? 양자 수렴의 선진국 경향을 적어준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At will employment라는 것은 그 행정대학원에서 논자시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그냥 놓으면 뭐라고요? 사전 동의 없는 해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알았죠? 미국에서만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하기 그렇죠. 넘어가시죠. 그래서 현재는 자, 직종, 직군, 직급. 그래서 이제 직종은 기억 안 해도 되는데 그 시간 선택의 인기제 체크. 다시 뭐라고요? 직종이 다양화됐다. 이건 던입니다. 던. 이미 된 거고. 직군은 주기적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재경직렬화 별표. 이거는 무조건 재경직렬화 전문 직군 제도가 만들어졌고 데이터 직류 등이 필요하다.
직급은 주기적인 직무 평가를 통해서 직무 등급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 직무 등급을 하면 이제 직무급을 줄 수 있겠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고공단은 넘어갑시다. 고공단은 최근에 바뀐 게 그 유지관리에서 저성과자 체크. 요건이 3개였죠. 뭐죠? 금평, 최하, 총의 총. 위에다가 연속 X 쓰시고, 옛날에는 연속이었죠. 연속 2번이 아니라 몇 번 2번? 총 2번, 무보직 1년, 최하위 1번에 무보직 6개월이면 저성과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직위해제를 하고 교육훈련 과제를 줘서 개선 여지가 없으면 직권면직 한다는 거죠. 그죠? 저성과자에 대한 2015년 시험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였으니까 나왔고 다시 나오기 힘들겠죠. 그죠? 넘어가시죠. 2장으로 바라갑시다. 인적자원의 확보관리입니다. 계획, 모집, 선발이라는 3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인력계획은 넘어가고 모집은 자 단말 봅시다. 소극 모집에서 무슨 모집? 적극 모집. 적극 모집은 2가지거든요. 노동시장을 개척하거나 시험을 간소화하거나.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헌스 추천. 지금은 안 하는데 그죠? 과거에 헤드헌팅, 전문가 스카우트 제도, 국민 추천제와 같은 다양한 모집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냐 바이냐. 우리가 개방형 직위제도와 공모직위제도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좀 더 보겠고요. 선발 도구의 타당성은 전 타석에서 추신수 선수가 실효적이기 어렵다. 다시 전타신수 실효난. 다시 뭐라고요? 전타신수 실효난. 요 전략성하고 타당성하고 신뢰성만 좀 기억해 주시고 요즘에 좀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NCS 넘어가고 자 직권과 분권의 조화 별표 이게 채용제도 선진화에 관련돼서 나왔던 문제거든요. 답은 공직예비시험제도입니다. 자 지금은 지원자에게는 부처 선택권을 줘야 돼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부처에 대한 선택권이 없죠. 그죠? 인사기관에는 원칙을 정립하고 부처에게는 인재 선택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직예비시험제도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합격 정원의 2배수에서 3배수 다시 뭐라고요? 합격 정원의 2배수에서 3배수를 뽑고 요게 이제 예비 합격자라고 이름을 줍니다. 다시 무슨 합격자? 예비 합격자를 주고 나서 예비 합격자들이 이제 부처로 지원을 해서 다시 거기서 시험을 보는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공직 예비시험제도 한 번쯤 놓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좀 트렌드에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개방형 임용제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A입니다. 시험에 놀만 하죠. 그죠? 자, 개방형 직위제도는 민관 경쟁이고 공모직위제도는 공무원들 간 경쟁입니다. 최소한기 봅시다. 자, 고공단 20, 30 다시 과장급 20, 20 요즘에 다시 20, 30, 20, 20 선발시험위원회 심사위원회 다시 뭐라고요? 선발시험위원회 선발심사위원회. 자, 임용은 여기는 민간인이면 임기제로 하고 경력직은 경력직으로 공모직에는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이때는 내부 임용의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죠? 자, 여기는 이제 개방형은 5,2 민간인은 몇 년? 3년 탁월성과 총 8년 쓰시고 탁월성과는 총 8년을 보장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확보관리, 개발관리, 유지관리라는 틀에서 20, 30, 20, 20 시험위원회, 심사위원회. 자, 임기제고 여기는 내부 임용이고 민간인인 경우에는 민간인이든 경력자든 5,2 민간인은 3년, 탁월한 성과는 8년까지. 밑에 하나 있죠. 2023년 보수 제한도 이제 삭제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그죠? 일반직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죠. 일반직 전환도 가능하고 요즘에는 승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팩트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 하신 분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 42페이지. 자, 교육훈련도 OJT, OPJT는 시험 모르기 힘들고요. 역량기반 교육훈련 A 해주시고 역량기반 교육훈련
여기 이제 역량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역량은 고성과자들의 행동. 그래서 외행성 측계입니다. 성과를 창출하고 관찰 개발할 수 있는 외적인 특징. 맥클랜드가 최초로 제안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역량 HRM의 전반적 과정입니다. 그죠? 역량 모델링, 조직의 비전을 수립한 다음에 비전 달성에 필요한 역량 모델링을 하고 역량 진단을 한 다음에 차이를 발견해서 육성하고 IDP는 개발 계획이죠. 개인의 자기 개발 계획과 연계해주면 되겠다. 행전, 매사, 수 됐죠. 역량이 놓으면 4번이 써는가가 결국은 성패를 저할 것 같아요. 그죠? 행동, 사건, 면접법, 전문가 자문법, 역량 메뉴법, 사전법, 수정된 직무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1번부터 4번은 역량 교육이 나오든, 역량 평가가 나오든, 역량 채용이 나오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알았죠? 역량 채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조직 비전 달성하기 위한 무슨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역량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채용 방식을 개방형으로 하든지, 폐쇄형으로 하든지, 소극으로 하든지, 적극으로 하든지 하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외웁시다. 그래서 사고 역량의 사자, 업무 역량의 업자, 관계 역량의 관자. 쉽게 외우실 분들은 다시 사업관, 고공단의 역량 3개 뭐? 사고 역량, 업무 역량, 관계 역량. 저는 6개. 전문성 변통만. 전략사고와 문제인지는 무슨 역량? 사고 역량. 성과 지향하고 변화 관리는 업무 역량. 조정 통합과 고객 만족은 관계 역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2 서류함 기법, 집단 토론 등. 이거는 이제 역량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역량 평가는 1대1, 1대2 서류함 기법, 집단 토론 등을 합니다. 액션 러닝은 리얼 프로그램이 줄짝 이것만 쓰면 됩니다. 서울시 노숙자 이거 무조건 써야 되죠. 이거 2006년도인가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액션 러닝에서 서울시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얼 프로그램은 어떤 문제다? 비기술적이고 조직 전반에 걸쳐 있고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거. 그리고 뭐 하나 더 쓰면 비전과 직결된. 서울시 노숙자 문제 여러분 쉽게 해결할 수 없죠? 여러 분야에 걸쳐 있죠? 그러니까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이 참여하고 스스로 질의응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배우는 지식 축적이 아니라 목표 달성, 전달이 아니라 문제 해결, 강의실이 아니라 현장에서 한다는 거죠. 플랜, 두, C가 있는데 일일이 다 기억하지 마시고 리얼 프로블럼만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성과 중복성을 갖춘 팀,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들끼리 질의응답을 하니까 강사가 필요 있다 없다? 강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다시 요즘에 출제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3개만 기억합시다. 무슨 문제? 리얼 프로블럼. 다양성과 중복성 갖춘 팀, 스스로 질의응답을 한다. 뭐가 없다? 강사가 없다. 그래서 바로 대안을 창출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교육훈련을 액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넘어가시죠. 인사평가는 이거 최소한기 실력도 외웁시다. 다시 뭐라고요? 인사평가는 실적, 능력, 태도를 검증하고 기록하고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냥 실력도가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거는 과거, 소극, 통제, 조직 목적이라면 앞으로는 미래, 개발, 개인 목적을 해야 된다. 이건 뻔한 얘기고요. 자, 이건 이제 필수한 기조. 성과 계약 평가 동그라미, 근무 성적 평가. 실제로는 평가로 끝나는 거 잊지 마시고 성과 계약 평가는 4급 이상 5급 이하. 복수 평정, 이중 평정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자, 성과 계약 평가의 가장 다른 거는 요거 평가 내용이죠. 하향적이고 상향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하향적이면서도 상향적으로 평가합니다. 여기는 실력도, 실적 능력 50도 50, if 태도 10%. 요건 필수한 게 요거 가장 다르죠.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귀찮은 분들은 자 다시 성과 계약 평가는 뭘 체결해서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합니다. 그 내용을 그 성과 계약을 어떻게 체결한다고요? 위에서 내려온 것을 하향적으로 내려온
목표에 대해서 부하와 협의하기 때문에 상향적으로, 즉 MBO식으로 평정한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근무성적 평가는 실적과 능력이 기본 항목으로 50도 50이고 자율 항목인 태도는 반영하면 몇 프로? 10% 반영. 이 가장 큰 차이 두 개. 4급 이상 5급 이하. 성과 계약을 체결해서 평가하느냐? 실적과 능력 50도 50. 태도는 자율 항목. 그래서 if 태도 10%. 나머지 밑에 4개는 다 같습니다. 그죠? 자, 도표의 강제 배분 무조건 해야 되죠. 만약 역산제를 쓰려면 바로 강제 배분을 무조건 해야 되고, 도표를 하면 무슨 이펙트? 앞 평정 요소가 뒤에 영향을 주는 헬로 이펙트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한 번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됐습니다. 결과는 소급 공개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신청한 확인자 불복은 금평윤하는데 소청심사 안 된다는 거는 행정법에서도 하죠. 그죠? 소청심사 안 됩니다. 요까지가 많이 줄여도 하던 최소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정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페이지 평정 오류죠. 그죠? 다시 평정자 오류, 비평정자 오류, 평정제도와 문화에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죠? 평정자 오류가 100% 중요하죠. 상관, 근속, 대후, 분투, 역산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2010년에 행시에 나왔습니다. 그죠? 평정 오류를 가면 평정자가 많으니까 평정자 훈련이 되고 그 대안이 밑에 나와 있네요. 그죠? AI 평정이 대안이고 한때는 이제 다면 평가가 대안으로 거론된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 다면 평가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다면 평가 넘어가고요. 경력 관리. 이게 진짜 중요한데 잘 안 나오죠. 그죠? 경력 관리 A 해주시고, 이게 입법고시에서 2번이나 출제될 동안에 행시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Specialized Journalist, 이른바 전문화된 일반 행정가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그죠? 자, 개념 넘어가시고, 우리는 여기 순환보직 체크, 연공서열 체크, 일렬 횡대식 갈지자 체크 무조건 써야 됩니다. 양자, 역경, 소, 송인데 외울 분들은 외우고 외우지 않을 분들은 안 외워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기초 개념이죠. 맵 방식이냐 패스 방식이냐. 딱 봐도 맵 방식이 계급제 같죠? 패스 방식이 직위분류제고, 경로에 유형은 일반직은 공짜형, 기술직은 T자형. 요 정도까지만 외우시죠. 요건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 그게 순환보직제도 체크해 주시고, 옛날에 전문직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유명무실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경력 정체는 넘어가고 됐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최근에 보면 투트랙 미술작, 투트랙. 여러분한테 트랙을 몇 개 줘서 한다? 2개를 제시하죠. 순환 근무냐, 장기 근무냐. 장기 근무를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밑에 있는 전문 무슨 관이에요? 경력관이죠. 다시 무슨 경력관? 전문 경력관. 일반직 중에서 순환보직이 곤란하고 장기직이 필요한 특수 업무에 지정합니다. 직군 직렬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직 공무원은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직군을 따로 해서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력관리의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전문 직군 체크해 주시고, 또는 뭐 전문 직렬이 있는데 그냥 전문직 공무원. 전문 경력관이냐, 전문직 공무원이냐, 두 가지가 장기 근무형이죠. 순환 근무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연공서열식의 순환 근무가 되겠습니다. 그죠? 승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정직위가 요구하는 역량, 이게 이제 바로 패스트 트랙 체크해 주시고, 패스트 트랙. 밑에다가 공개 경쟁 역량 승진이라고 써보세요. 공개 경쟁 역량 승진이 되겠습니다. 공개 경쟁 역량 승진을 통해서 역량을 승진하여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이제 행정학 분야에서는 사기관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요. 경영학에서는 유지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죠? 퇴직관리. 요즘에 이제 이게 좀 혹시 모르고 비 맞아서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MZ세대들 지금 아까 했죠. 재직 5년 미만 퇴직자들이 2배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죠? 퇴직 전 동그라미, 퇴직 과정 동그라미, 퇴직 이후 동그라미. 기본 틀만 외우시죠.
전에는 이제 퇴직자를 선정하는 문제니까 나이냐 성과냐에 따라서 다른데 임금 피크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죠? 정년 연장의 임금 피크제. 퇴직 과정이 가장 중요하죠. 전직 프로그램 우리나라 2016년부터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 사업이 많던데 나중에 외우시고 자 우리나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 전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고 퇴직 이후에는 이제 취업 제한이죠. 그죠? 취업 제한 됐습니다. 그죠? 이것도 간단하게만 봐주시면 되겠고 저성과자 넘어갈게요. 사기관리 자 자발적 근무 의욕 체크 단결력 응집력이죠. 개인적이면서 집단 현상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 사기관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사기는 무슨 현상이다?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성과 직소성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죠? 사기 실제로 명목론은 그냥 넘어가고요. 사기 척적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오고 자 제가 가장 강조한 자 경제 동그라미 비경제 다시 뭐라고요? 경제적 사기 관리 우리가 밑에 총보상 다시 종합적 사기 관리는 경제적 사기 관리와 비경제적 사기 관리였습니다. 경제적 사기 관리는 다시 보수와 복리후생이 있고요. 사회 심리요인 스타일입니다. 노중립 재상 충신 다시 뭐라고? 노중립 재상 충신 공무원 노조 답안 무슨 노사관계? 상생적 협력적 노사관계 정치적 중립은 완화가 필요하고요. 제한제도 인사상담 고충처리 신문보장 C부터 D, E, F는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고 공무원 노조하고 정치적 중립이 원체 중요하죠. 그죠? 밑에 한번 봅시다. 토탈 컴펜세이션 미줄짝 그래서 이것을 사기관리의 가장 넓은 틀로 봐주시고 그래서 경제적 사기관리와 양가로 2번 무슨 사기관리? 비경제적 사기관리 경제적 사기관리는 다시 직접은 보수는 수준 체계 형태 간접은 복리후생이죠. 홀비 맞고 건강 가라 다시 뭐라고요? 홀로 비 맞고 홀로 비 맞고 건강 가라 기억해 주시고 비경제적 보상은 의미감, 인정감, 역량감을 높여주는 거죠. 캐시, 미국, 그죠? FDA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도덕적 공무원인 캐시한테 돌아가셨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 보상은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주고, 정치적 중립을 완화해주고, 인사 상담이라든지 고충 처리, 신문 보장 등을 강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넘어가시죠. 보수는 특징은 그냥 키워드 법정 비시장 윤리적 요인 수준은 됐죠. 됐습니다. 87이니까 90 해주시고 보수 수준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것만 다시 뭐라고? 보수 수준은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앞으로 지금 현재 몇 프로니까 1년 단위에 뭐 팍팍 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87인데 몇 프로까지? 90%까지 맞춰준다. 다시 뭐라고? 90%까지 맞춰주려 하고 있다. 보수책입니다. 보수책에는 다시 봉급과 수당 다시 밑에 봉급은 생활보장 노동대가 다시 뭐라고요? 생활보장의 노동대가 연생이가 무능한 성격입니다. 이것만 시험 나오다 보수책에 2번 나왔어. 2번 보수책에 몇 번 나왔어요? 2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로 평가하는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2010년인가 입법고시에 나왔죠. 갑은 둘 다 5급이에요. 갑은 5년 근무해서 200만 원인데 을은 20년 근무해서 500만 원이야. 두 사람의 보수 차이를 설명하는 거는 이거 주어진 인포메이션에 의하면 뭐밖에 없어요. 근무 연한밖에 없는 거죠. 그죠? 무슨 급이었다? 연공급이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겠어요? 직무급, 직능급, 성과급으로 바꿔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직무급 요 동그라미 1, 2, 3, 4번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됐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이꼴 잡, 이꼴 페이. 직위분리제 체크, 보수관리 합리성 체크. 이 가장 큰 애로점이 뭐예요? 직무 분석하고 직무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 고공단에 직무 등급이 있습니다. 그죠? 정확하게는 직무 등급이죠. 직능급은 우리 연공급의 직무급입니다. 그죠? 연공급의 직무급이죠. 직무능 등급제가 전제됩니다. 제가 맨날 비유적으로 생각해 뭐예요? 용접 1년 차하고 용접 20년 차는 계급의 차이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접이라는 직무를 20년 했으니까 아마 직무 능력이 뛰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직능급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은 신공공관리. 자, 밑에 보시면 페이먼트 보수 형태는 자 성과급 개인 동그라미, 집단 동그라미, 집단 별표. 이게 인사조직 2022년인가 나왔죠, 그죠? 자, 개인 단위는 밑에 볼 거니까 넘어가고 집단 단위는 자 개인 쉐어링 밑줄. 이건 이제 비용 전략에 들어온 거. 다시 말하고요. 비용 전략. 우리나라에서 하면 총액 인건비죠. 총액 인건비가 개인 쉐어링이 되겠습니다. 프로핏 쉐어링. 민간 기업에서는 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프로핏 쉐어링을 하기가 힘들죠. 왜요? 무형의 생산물에 대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 쉐어링 정도는 가능하다. 영어로 쉽죠? 개인 쉐어링. 그죠? 개인 쉐어링. 이득 공유제 효율 배당이라 하는데 효율 배당은 너무 어역이 심한 거고 이득 공유제는 느낌이 잘 없지만 개인이란 단어가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 좀 해주시고. 한국의 성과급은 밑에 있는 한국의 성과급은 개인 단위죠. 그죠? 개인 단위. 연봉 동그라미 상여금. 연봉은 이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겁니다. 고정급적 연봉은 그냥 정부직이니까 성과 연봉이 없어요. 그죠? 알았죠? 뭐 요즘에 뭐 대통령 뭐 성과 연봉 책정하면 뭐 요거는 편집해서 빼야 되겠다. 괜히 얘기는 뭐 편집되니까. 자, 직무 성과급 연봉은 SS 미직업 비율 10%, 성과급 연봉은 이거 5급 체크해 주시고 과장 5급. 요 세 개만 외워주면 돼요. 성과 상여금은 6급 이하다. 알았죠? 기본 단위는 우리가 이제 금액 같은 거 기억할 필요 없고 우리 이제 최근에 특별 성과 가산금 WS S등급 중에서도 S등급이니까 상위 2%한테 주는 50%. 예를 들면 50% 더 준다는 말이 잡으세요. S등급이 여러분 성과급을 100만원 받으면 SS는 100만원에 50%니까 얼마나 더 준다? 150만원을 더 준다는 거. 중요 직무급도 있고 장기 성과 가산금 등 이런 최근에 뭐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거의 대부분 성과급 시험 놓으면 전부 다 뭐가 나와요? 왜 성과급 안 되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성과급이 왜 안 되냐? 왜 실패했느냐? 여러분들이 잘 쓰는 거 쓰시면 되지만 요즘에는 뭐로 써주면 나이스하다? PSN 같은 거 또는 뭐 자기결정이론이나 PSN 같은 거 적어주면 되겠죠. 또는 근본적으로는 요게 문제지만 실제로 운영할 때 다 갑시다. 행정학에서 여러분 성과 놓으면 두 개만 써주면 되죠. 성과를 뭐 하기 어렵다? 정의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뭐 하기 어렵다? 측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측정할 때 무슨 일이 발생해요? 공서달, 공통현상 서열화 달성 과정에서 목표치를 높게 낮게 설정하고 문턱만 넘어가면 안 하고 측정되는 것만 하는 그런 나쁜 일도 있고 근본적으로 공공조직에서는 사명감을 높여줘야 되지 이런 외제적 보상은 내재적 욕구를 몰아낸다. 무슨 이론? 자기결정이론. 창직이니까 사명감이나 의미감을 부여해야 된다. 공직, 봉사동기론. 이론적인 비판하고 현실적인 비판을 같이 해주시면 나이스 하겠습니다. 총액 인건비는 그래서 의미에서 놓아야 되는데 안 놓고 있습니다. 그죠? 넘어가시고 7% 체크. 2023년에는 10%. 이것만 기억해요. 자, 총액 인건비로 책정된 범위 내에서는 몇 프로의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10%의 자율 변경이 가능하니까 운영에서 자율성을 부여한 거죠. 그죠? 핵심 단어가 맨 밑에 있는 의도적 절감 노력. 체크 뭐라고요? 총액 인건비로 책정된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의도적 절감 노력을 했으면 몇 프로? 10%의 자율 변경이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은 사기자의 가장 강력한 근거로 써야 되죠. 2015년 해서 지금 10년 지났는데 됐습니다. 사기자의 가장 강력한 근거죠. 이게 2차에서 놓진 않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 페이지. 복리후생의 다양화는 A. 이거는 이 자체로 놓고 다양성 관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복리후생이죠. 그래서 이거는 단말이면 돼요. 홀리스틱은 외면적이고 경제적인 복리후생이었으니까 홀리스틱은 전인간적, 전인격적,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복리후생도 같이 해준다는 거고 비경제적 복리후생은 승진이죠. 승진이나 직무를 우대해준다는 거고 맞춤형은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다는 선택형이고 건강복리후생 WLB Work and Life Balance, Life Cycle
복리후생이 있습니다. 홀로 비 맞고 건강가라. 다시 뭐라고요? 홀로 비 맞고. 그래서 고도 원래 의미가 없었는데 어떤 애는 고객 지향 또는 고객 선택이라고 하면 같은 말이죠, 그죠? 이거 외웁시다. 홀리스틱 복리후생. 이거 좀 외우시면 되겠고,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입니다. 직급 제한 폐지됐다. 되게 중요하죠? 직급 제한 폐지되고 단체 교섭 효력 없고 단체 행동은 금지됩니다.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사협의 시스템을 정착하고 사후적으로는 분쟁 해결을 위해서 미국의 연방 노사관계청 같은 것까지 필요하다. 이것만 봅시다. 왜냐하면 노조는 다시 합법화 됐는데 너무나 이슈가 약해요. 그죠? 여러분들 최근에 소방공무원도 노조가 생긴 거 아시죠? 이해 안 되죠. 그죠? 경찰은 노조가 허용 안 되는데 소방은 또 왜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넘어가시죠. 정치적 중립 A. 가장 중요한 최근에 또 요즘에 또 지금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소극, 적극. 이건 입시에 2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입시에 그냥 우리가 써야 될 답을 정해줬어요. 다시 정치 중립 놓으면 어떤 틀로? 소극은 의무, 적극은 권리.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 금지, 선거운동 금지, 정치활동 제한. 다시 소극적 의무는 정치행정 매듭론 이원론 시대죠. 그죠? 정치행정 이원론 시대에서는 또는 정치행정 이원론에서는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을 하면 안 되고 정치활동하면 안 된다는 의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정당 가입 안 되고 투서, 문서, 기부 안 되죠. 그죠?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은 완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최근의 주장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밑에 게 나죠. 권리는 정치행정 매듭론, 정치행정 일원론이죠. 이른바 정책적 중립성입니다. 정책 결정을 수행하는 현대 행정은 정책 이익을 균형적이고 중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치가 오히려 행정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다시 말하고요.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정책 이익 반영을 위해서 정치가 행정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바라라는 학자는 정조부, 다시 말하고요. 정조부. 정치가 행정에 정실인 사람 하면 안 되고 특정한 걸 조작하면 안 되고 특정한 이익을 부과하면 안 된다. 정조부 됐습니다. 그 틀로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근로유연화도 A조. 우리 다양성 관리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죠. 그죠? 고정적 됐습니다. 근로 형태는 쓰면 고득점인데 안 써도 됩니다. 아까 했죠? 근로 형태는 인기제와 시간 선택을 추가해 준다는 거고,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별표 됐습니다. 그래서 영웅재중이 파탄 선고를 맞았다. 다시 뭐라고요? 영웅재중. 재량근무의 재, 집중근무의 집, 파트타임, 탄력근무, 요즘에 선택근무라고 그러고, 요즘에 이게 시차 출퇴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그죠? 됐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인사혁신처가 최근에 주장하는 건데, 그죠? 밑에 세 개는 기억해 주시면 정말 나이스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다시 뭐라고요? 재중 파탄 선고만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밑에 세 가지. 자, 재량 근무는 특정 과제 완수 체크. 집중 근무는 그냥 3.5 근무. 이 쓰면 돼. 월화수 12시간, 목 4시간. 다시 뭐라고요? 월화수 12시간, 목 4시간. 주 단위로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시차 출퇴근은 무슨 단위? 하루 단위죠. 코어 타임이 필요합니다. 코어 타임. 코어 타임은 뭐와 관련된다? 시차 출퇴근. 플렉서블 타임인데 이걸 어떤 분은 탄력 근무, 어떤 분은 선택 근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시차 출퇴근이라고 해요. 알았죠? 교대 근무나 파트 타임은 여러분하고 크게 공무원 대부분하고 상관없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알았죠? 3개. 재량 근무, 집중 근무, 시차 출퇴근이 가장 핫합니다. 그죠? 그 밑에 보면 보상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걸로 했는데 돈 주기 싫으니까 이걸 휴가로 쓰라. 초과 근무, 저축연가제, 바쁠 때 초과 근무한 것을 상대적으로 덜 바쁜 날에 근무 단축을 하거나 연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지금 안에 뜻은 뭡니까? 돈 안 주겠다는 거죠. 네, 자율근무제.
사전에 정한 근무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을 우리가 자율근무제라고 그럽니다. 장소를 꼭 써주시고, 그죠? 홈에서 하면 재택근무고, 스마트워크에서 하면 스마트워크의 근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놀만하죠, 그죠? 됐습니다. 자, 직장 생활의 질입니다, 그죠? 노동의 인간화, 개주공안 정도만 기억해 주시죠. 개주공안, 인간적인 근무 환경, 작업 환경, 기회를 제공하고 의사소통 됐습니다. 사회적 통합, 사생활, 복리후생 등이 있습니다. 요 안에까지 기억하지 마시고 개주공안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인사행정 아주 뭐 스피드 있게 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